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평화회의가 오늘 고성 DMZ박물관과 통일전망대에서 열려 남북정부의 대화와 노력을 요구했습니다. 동계올림픽 알파인스키 대회가 열렸던 정선 가리왕산 곤돌라 시설의 존치 여부가 내일 마지막 협의회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문화 소외 지역에 설치된 작은 영화관에서 오는 20일까지 가을 영화제가 열려 다양한 주제의 영화가 무료로 상영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고성 지역은 장기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최근 북한이 금강산 시설 철거를 추진하자 범국민운동본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는 평화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통일전망대를 다녀왔습니다. 어서 가자! 다시 열자!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각계 대표 평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근 북한의 금강산 시설 철거 통보와 냉각된 남북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민족 화합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사업이 좌절되고 금강산 사업이 해외 자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 남측 북측 정부는 즉각 금강산 관광 정상화를 위해서 나서 주십시오. 안 되면은 통일부 장관이 안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해 주십시오. DMZ박물관에서 통일전망대까지 걷는 평화행진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취소됐지만 평화회의 공동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정부와 북한에는 적극적인 노력을, 미국과 유엔에는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유엔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을 비롯하여 남과 북이 추진하기로 한 교류 협력 사업을 대북 제재 틀에 부당하게 가두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추운 날씨에도 평화회의에는 전국에서 1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이 마음이 저 북한에 전해져서 북한 쪽에서도 우리를 사랑의 눈빛으로 봐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외신 기자 브리핑과 전국대회, 천만인 서명운동 등 금강산 관광 재개 운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보행자 교통사망 사고는 줄고 있지만 노인 사고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단횡단 사고가 많아 방어 보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춘천경찰서 앞 왕복 6차선 도로. 신호등은 차량 직진 신호인데 80대 여성이 횡단보도도 아닌 도로를 건넙니다. 그대로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같은 해 7월 동해 묵호초등학교 부근 교차로 80대 여성이 짐을 끌고 도로 사이를 가로질러 길을 건너다 좌회전하던 SUV 차량과 충돌합니다. 모두 무단횡단으로 인한 노인 보행자 사망사고입니다. 최근 5년간 도내 보행자 사망사고는 절반 가까이 줄었지만 노인 비율은 47%에서 64%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신호등도 있는데 그런 걸 지키지 않고 좀 빨리 가려고 또 엉뚱한 데로 가다가 꼭 사고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교통법규를 지켜야죠.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절차와 운전자 안전교육이 강화됐지만 보행자 교육은 따로 없습니다. 경찰이 노인 교통안전교육에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교육의 핵심 내용은 무단횡단 금지,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멈춰 둘러보기, 천천히 건너기 등 방어 보행을 하라는 겁니다. 또 야간에 보행자 사고가 많은 만큼 밤에는 밝은 옷을 입고 지팡이에 야광 반사지를 붙이는 방법 등을 제안했습니다. 방어보행 3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서다, 보다, 걷다라는 내용인데요. 이거를 좀 생활화해 주시기를 많이 부탁을 드리는데 하지만 현장을 지켜보니 이 같은 기본적인 사안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노인 보행자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시설과 교육 강화는 물론 노인 스스로의 안전의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가리왕산 합리적 복원을 위한 협의회가 내일 마지막 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대정부 투쟁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정선 알파인 경기장 철거 반대 범군민 투쟁위원회 40여 명은 내일 회의 장소인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곤돌라 존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한편 회의 결과가 산림보건 등 지역 여론과 다르게 나올 경우 대정부 투쟁 집회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오는 20일엔 강원도청에서 곤돌라 시설 보존 촉구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극장이 없는 문화 소외 지역 시군에 조성된 작은 영화관에서 가을 영화제가 마련됐습니다. 평소 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이 무료로 상영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문을 연 양양 작은 영화관. 넉 달 만에 누적 관람객이 2만 3천 명에 달하며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은 곳에 인근 초등학생들이 자리를 채우고 영화 관람이 한창입니다. 초등학생 주인공을 내세운 상영작은 또래의 눈높이로 가족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여기 처음 와보긴 했는데 시설도 괜찮아서 좋았고 또 우리 집이라는 영화 주제가 좀 흥미로웠던 것 같았어요. 작은 영화관 가을 영화제는 양양뿐 아니라 삼척 가람영화관, 정선 고안시네마,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등 도내 12곳, 전국 34곳에서 성장과 평등, 가족, 사랑 등을 주제로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17개 작품 가운데 8편씩을 선정해 상영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사랑, 참여, 관심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답하고 저희가 성장해온 어떤 그 성과를 나누는 의미로 관람은 모두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지역별로 일부 작품은 단체 예약이 마감되기도 했습니다. 야양이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아주 여러 가지로 좋은데 문화적인 그게 좀 부족했었어요. 근데 이 작은 영화관이 생겨서 이렇게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돼서 아주 참 좋습니다. 가을을 풍요롭게 하는 작은 영화관의 가을 영화제는 각 지역 작은 영화관에서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지난 15일 영월의 한 국도에서 8건의 사고로 차량 20여 대가 파손됐는데요. 원인은 밤사이 내린 비가 아스팔트 노면에 스며들면서 얇게 얼어붙는 현상, 블랙아이스였습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반쯤 얼어 번들거리는 국도 한편에 바퀴가 빠진 차가 견인되고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달려온 119 구급차도 빙판의 희생양이 됐습니다. 영월군 영월읍 국도 제38호선상에서 일어난 8건의 사고로 운전자 11명이 다쳤고 차량 26대가 파손됐습니다. 저 앞에 2대가 타고 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피해갖고 내가 그거 갖고 앞에 뒤에 내 차를 갖고 전날부터 내린 비가 노면에 얇게 얼어붙으면서 얼핏 보기엔 얼어있는지 알 수 없지만 실제로는 매우 미끄러운 이른바 블랙아이스 현상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날 일어난 사고 9건 가운데 8건이 이처럼 터널이나 교량이 있는 구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바람이 잘 통하고 지열이 없어 일반 도로보다 더 쉽게 얼어붙기 때문에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날씨에도 블랙아이스가 나타난 겁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터널과 교량 노면의 결빙을 막기 위해 22곳에서 염화칼슘액을 자동으로 분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내 국도에 교량 1,070여 개, 터널 130여 개가 있다는 걸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너무 과다하게 아니면 또 불주도 나서로 그걸 다 설치하기가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도로 결빙 사고로 숨진 사람은 199명으로 눈길에서 숨진 사람의 4배 수준입니다. 블랙아이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운전자가 서행하는 것이 매번 언급되지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 당국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대입 수험생을 위한 수시와 정시 상담을 진행합니다. 우선 대입 지원관과 함께하는 대학별 모의 면접을 교대와 의대를 포함해 해당 대학별로 1:1 맞춤형으로 진행합니다. 또 수능 성적 발표일인 다음 달 4일부터 정시원서 접수일인 26일까지를 정시 집중 상담 기간으로 운영하고 다음 달 14일에는 춘천, 원주, 강릉 권역별로 강원 진학지원센터 상담 교사단과의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 열린 염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남용해 강원랜드의 지인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한 적폐라고 밝히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정선군이 지역구인 염의원은 지난 2012년 11월에서 2013년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어촌 뉴딜 공모 사업에 응모한 도내 9곳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가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내일 고성 5호항과 속초 장사항, 양양 후진항 등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강릉 정동 심곡항과 삼척 초곡항 등 도내 9곳 공모지에 대해 현장 평가를 벌일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종합평가를 거쳐 연말에 사업 대상지 100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전국에서 250곳이 신청해 2.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자회사 하이원 추추파크의 철도시설 점용료를 감면해주는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폐광지역 진흥지군의 철도시설에 대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이원 추추파크의 경우 해마다 1억 9천만 원 정도의 점용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실은 오는 22일 상임위 전체 회의에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지났지만 도내 양돈 농가에서는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연천의 한 돼지 농가에서 14번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이후 40일 가까이 추가 발병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철원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발병이 이어지고 있어 하루에만 640여 명이 방역 근무를 이어가는 등 최고 수준의 방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는 군 당국과 함께 민통선 내부에만 포획틀 300개를 설치하고 민간 엽사를 동원해 최근 한 달간 4,000마리 넘는 야생 멧돼지를 포획했습니다. 동해시가 러시아산 대게 수입 거점 항구인 동해항을 중심으로 대게 특화 도시 조성을 추진합니다. 동해시 산하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는 최근 국내 최대 러시아 대게 수입사와 법인 설립을 위한 공동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을 설립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해시는 이달 말까지 회사 설립 등기와 사업장 통합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회사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 사업을 시행합니다. 강릉시는 내년 6월까지 235억 원을 들여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본 하천과 농어촌 도로, 소규모 공공시설 등 100여 곳을 대상으로 복구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달엔 현장 확인과 측량을 위한 실시 설계 용역을 시행하며 용역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피해 복구 사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정성군이 내년부터 도내 처음으로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의 사업권을 인수합니다. 정성군은 버스 10대로 33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강원여객과 버스와 설비, 노선 운영권 등 유무형 자산의 양수도 계약을 맺고 이후 별도의 인수인계 실무단을 구성해 협약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선 지역에는 4개 운수회사가 22대 버스로 5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업체와도 양수도 계약을 추진해 내년에는 버스 완전 공영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지나는 지역에 대한 역세권 개발 기본 구상이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원연구원에서 춘천 속초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7개 시군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동서고속철 연계 지역 특성화 전략 종합 기본 구상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철도 연계 교통망을 구축하고 헬스케어 타운과 휴양형 전원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인구를 유치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고성군이 다가구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불카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시행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9일까지 다가구 밀집 지역 클린하우스 14가구를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개별 계량기 22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12월 한 달 동안 음식물 쓰레기 계량기를 시범 운영하고 내년 1월부터 음식물 쓰레기 1kg당 34원의 수수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